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좀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리고 이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중개 수수료에 대한 중요한 사실. 뭐 다른 걸 말씀드릴 게 아니라 많이들 모르시는 게 있어서 이,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계약 중간에 뭐 해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. 임대차 기간을 다 못 채우고 나가야 될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중간에 이제 세입자를 구해서 나가는 경우. 자, 이럴 때 보통의 경우 임차인이 그 계약 기간을 못 지켰기 때문에 그냥 내고 나갑니다. 근데 이 부분이 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첫 번째, 원칙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겁니다. 왜 집주인이 부담하냐면 이건 중개 수수료예요. 중개 수수료라는 중개 행위에 대해서 내는 그 중개 일종의 복비죠. 근데 임차인은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중개 행위를 한 게 없어요. 근데 이 집주인과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들은 이런 공인중개사들의 중개 행위에 의해서 이 계약을 하는 겁니다. 왜냐? 집을 계약하는 것은 집주인입니다. 나가는 세입자가 아니고. 아마 새로 세입자 들어오는데 기존 임차인이 가서 뭐 도장 찍고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집주인이 내는 겁니다. 근데 왜 세입자가 내느냐? 바로 이거죠. 계약서에다가 명시한 경우. 그렇다고 모든 계약서에 이게 명시가 되어 있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. 혹시 지금 뭐 중도 해약을 해지를 해야 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계약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그 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있느냐 없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.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을 부담한다는 조항. 자, 그러면 이 실제 계약서를 보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여기 이제 이거는 이제 월세 계약서죠. 쭉 보면은 뭐 일반적인 사항이에요. 여기 보면 계약 해제. 이거는 이제 매매인 경우고, 자 이제 중개 보수 일반적인 중개 보수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요. 뭐 공인중개사가 뭐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약속을 못 지킨 거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. 중개 보수는 본 계약이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지불한다. 이건 계약 시의 이제 그 내용이고요. 또는 계약이 무효 취소되어도 해약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. 얘 이제 처음 계약할 때 뭐 계약금 내고 들어오기로 했는데 임차인이 사정이 생겨서 계약금 포기하고 못 들어오는 경우 있죠. 이때도 중개 수수료는 발생을 합니다.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. 뭐 계약도 깨졌는데 내가 왜 중개 수수료를 내냐. 실제로 이 중개법상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이 특약사항인데 특약사항이요. 여기 보시면 현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한다. 뭐 임차인 뭐 선순위 권리금 이런 거에 대해서 임대할 부분, 선불, 관리비 뭐 5만 원, 임대인기사 이렇게 전기, 수도, 가스는 별도로 한다. 퇴거실, 임차인은 청소비 5만 원을 지급한다. 이거 어디에도 없네요. 그래서 만약 내 계약서가 이렇게 돼 있다. 그러면 중간에 해지하고 나가도 내가 중개 수수료를 낼 의무가 없어요. 근데 여기서 하나 팁을 말씀드리자면 처음부터 그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는 왜냐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계약 기간은 내가 다 채우고 나가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. 새로운 임차인을 뭐 구하기가 좀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. 하지만 계약이 체결이 돼서 건물주한테 얘기해서 새로운 계약자가 나타났어요. 그때도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. 계약이 됐겠죠. 서로 계약금 주고받고 나중에 이제 이사 날이 와서 이제 정산을 하게 될 때 집주인은 당연히 그 중개 보수를 빼고 주려고 할 겁니다. 그때 말씀을 하시면 돼요. 중개법상 특약사항이나 어디에도 내가 중도해지 시 위약금처로 중개 보수를 지급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
그거를 내가 낼 의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. 그러면 건물주도 황당하겠죠. 근데 중개업소에서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. 이게 국토교통부랑 대법원 판결로 이게 확정이 된 거거든요. 대법원 판결을 먼저 받고 국토부에서도 유권 해석을 그렇게 내렸습니다. 왜냐하면 이 중개보수를 관할하는 데가 국토부예요. 국토교통부에서 수수료 요율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합니다. 그게 국토교통부 소속이에요. 소관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면 주인이 알아보면 알 수가 있어요. 보통도 그냥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깊이 알아보지 않는 것 뿐입니다. 그럼 다음 계약서 한번 보실게요. 자, 여기 보시면, 자, 위에 똑같고, 여기 보면 바로 여기는 계약서에 이렇게 썼어요. 임차인이 계약 만기 전 중도 해지 시 중개보수 상당의 위약금을 임대인에게 지불하여야 한다. 이 두 가지 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쓴 계약서입니다. 이거를 임대인이 요구했기 때문에 계약 당시에 이렇게 넣은 거고, 대부분의 또 임대인들은 이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. 그런데 그냥 우리는 그냥 내고 나오는 겁니다. 이게 아무리 작아도 뭐 15, 20, 큰 거는 뭐 80, 이 정도 나올 텐데, 월세라고 하면 전세도 그렇고 이게 좀 큰 돈이죠. 월세 사시는 분들 뭐 이사 비용에 또 이사 가는 곳에서 또 수수료를 또 지불을 할 텐데, 이렇게 이중으로 내는 일은 없었으면 해서 제가 이제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것이고요. 또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, 이제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이거를 넣는 부동산들이 있어요. 거기서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. 아, 이 조항을 지워달라고 할 것이냐, 아니면 그냥 놔둘 것이냐. 그 선택에 따라서 나중에 혹시라도 중도 해지할 경우에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들 이런 거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나 뭐 계약 기간 채울 건데. 물론 계약 기간 1년을 해서 1년을 채우고 자동 연장이 된 경우에 그때는 중개 수수료를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. 1년 채우고 뭐 한 6개월 후에 중도 해지해서 나간다. 집주인한테 3개월 시간 주고 그 안에 임차인이 구해져서 새로운 계약을 맺을 때 당연히 임차인은 수수료 안 내는 겁니다. 뭐 그것도 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거 받으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. 하지만 그 경우는 절대 아닙니다. 그거는 이 조항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1년이란 계약 기간을 나는 채웠고, 서로 자동 연장된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 저는 묵시적으로 그냥 산 거예요. 근데 임차인은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. 똑같은 계약 기간을. 집주인은 그거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. 묵시적 갱신. 이 중개 수수료를 놓고 서로 어떤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, 그러니까 이거는 꼭 알고 가셨으면 합니다. 자,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. 중개 수수료, 중도 해지할 때 그 위약금 조항이 없으면 임차인은 안 내도 되고, 있을 땐 내셔야 되고, 어떤 자동 갱신, 묵시적 갱신에 의해서 기간이 설사 연장됐더라도 그 연장된 기간을 임차인은 채울 의무는 없습니다. 계약이 돼서 나가면 그냥 나가시면 돼요. 뭐 공과금 이런 것만 정산하고.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이 가장 많이들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. 뭐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는데, 물론 중도 해지 뭐 안 하고 채우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잘 적용은 안 되는데, 의외로 또 원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 많아요. 그러니까 혹시 내가 그런 경우가 됐을 때 필요 없는 돈을 지불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좀 약간 말이 좀 꼬이는데, 하여튼
뭐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고요. 도움 되셨으면 뭐 좋아요,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요. 자, 다음에도 또 좋은 방송